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님께서는 내일 서울의 봄 보러 가신다고요? 네, 그 다음에 유인님, 어따 대고 청구하고 비교를 하냐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첫 번째 순서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오빠 김진우 법정에서 한 변명입니다. 자, 제가 정말 보면서 되게 황당했었어요. 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싶었었는데, 예,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시작하면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뭐라고 했느냐? 단군일에 이런 기소는 없었대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단군일에 이런 기소는 없었다? 야, 이런 말을 김건희 오빠가 법정에서 했대요. 저는 설마 했어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이런 말을 했다네요. 예, 참 대단합니다. 단군일에 이런 기소는 없었다라. 야, 대단합니다. 글쎄요. 이런 식의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간도 좀 크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나도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간도 크고 뻔뻔스럽고 뭐 그런 건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부분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입니다. 김건희 씨의 친오빠죠. 김진우 씨가 공무집행 방해하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소환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첫 재판인 것 같아요. 첫 재판이니까 아마 이날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주장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김진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단군일에 이런 기소는 없었대요. 자신이 기소당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그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이 정당했다는 것인가요? 이도저도 아닌데 어떻게 부당할 수가 있죠?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뻔뻔스럽지 않는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조와 뻔뻔함도 집안 내력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진우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역시 법정에서 매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게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태도를 보면 정말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 단군일에 이런 기소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정말 적반하장 아닌가요? 말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뻔뻔스러움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며칠째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최강욱 의원 부분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암컷은 안 되는데 젖소는 또 말 안 하고 있어. 그 유호정인가 하는 걔도 그러고 있대. 그 유호정인가 하는 걔는 제가 볼 때 정말 어쩌다가 저런 애가 국회의원 자리에 앉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애를 끌고 온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정말 제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하나 때문에 자기가 정의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깜냥도 안 되는 것을 그 국회의원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그 깜냥도 안 되는 애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꼴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왜 분열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고 정의당이 왜 아작이 났는지 그 유호정인가는 걔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걔는 제가 볼 때는 걔 그런 애야말로 전형적인 관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종으로 먹고 살고 관종으로 돈벌이를 하던 자 그런 자가 아닌가 싶어요. 결코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참 그런 애를 정의당은 비례대표 1번에 앉혔죠. 그러니 그때부터 이미 정의당은 망조든 거 아니었겠어요. 뭐 더 말할 필요 없고요. 여튼 이렇게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와중에 이 박찬대 의원이 일갈을 합니다. 위조와 뻔뻔함도 집안 내력이냐. 이날 김진우 씨, 김건희의 오빠는 그렇게 말을 했대요. 혐의가 두 개거든요.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 한 가지는 사문서 위조인데 사문서 위조는 지가 한 게 아니라 그 업체, 자기한테 하청을 받은 관련 업체가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무집행방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 아니냐. 내가 속인 거 아니다. 나는 속이지 않았다.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무원이 잘 알아서 잘 걸러내야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내가 속인 거 발견이 안 된 거지. 그런데 그걸 왜 공무집행방해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신박한 논리 아닌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그런데 내가 사기를 안 당하도록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내 책임이고 사기범은 죄가 없다 이런 건가요? 예, 김건희 오빠의 발언은 딱 그거죠. 내가 속인 건 맞는데 내가 허위로 문서 작성한 건 맞는데 공무원이면 알아서 잘 걸러야지. 걸르지 못한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보고 공무집행방해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간만에 들어보는 궤변이죠. 이런 궤변은 요즘 어디서 통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안 통하죠. 중국에서 통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속이는 놈보다 속은 놈이 바보다. 속인 놈은 나쁘긴 하지만 속은 놈은 바보다. 따라서 속은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핀대요. 여전히 중국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통용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기 안 당하는 게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김건희 오빠의 주장이야말로 딱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속은 네가 잘못이지 속은 공무원이 잘못이지. 야, 엄청나네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위 공문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 업체가 잘못한 거래. 업체가 나한테 다 맡겼기 때문이래. 야, 자 듣는데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나? 내가 혹시 잘못 알아들었나? 라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흔들 정도로 되게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박찬대 의원이 이 최고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일단 박찬대 의원 이 발언 내용을 잠시 좀 보시고 이어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위조와 뻔뻔함도 내력입니까?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토사 운반 처리업체 탓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서는 양평군 공무원 탓을 했습니다. 개발 비용을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깎기 위해 직인 이미지를 그림판으로 오려내어 붙인 허위조작 문서를 만들고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한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뻔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될 당시 정말 억울하다고 큰 소리로 항변하던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모습이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최 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딸이자 김진우 씨의 동생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는 온갖 허위 이력과 경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잘 보이려고 부풀려 적었다는 황당한 변명만 했습니다. 엄마와 아들과 딸.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위조와 뻔뻔함 모두 내력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진우 씨에게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매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할 생각 말고 지은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뜻이자 공정과 상식의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국민은 늘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60% 이상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자의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힘당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대통령에게 반기들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일단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는요, 법정에서 단군 이래 이런 기소는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기소가 될 상황이 아닌데 기껏 해봤자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야 될 일인데 기소까지 됐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래요. 문서 내용이 비록 허위라고 해도 이거 허위인 거하고 조작은 다르지 않냐, 위조는 다르지 않냐, 내가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위조한 건 아니지, 내가 허위 사실을 쓰긴 했지만 사문서 위조는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허위 문서를 냈다고 해도 그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일이지 이게 왜 기소가 될 일이냐,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일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이게 사실 그 개발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담긴 위조된 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기가 문서 위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설령 위조를 했더라도 그거는 공무원이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내가 한 게 아니고 혹은 공무원이 일을 안 했기 때문이야, 혹은 이 공무원이 뭘 잘못 봤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 아유, 그건 내가 허위 내용을 썼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는 아니지 라는 식의 주장이죠. 야, 듣는데 저는 듣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이 많이 쓰는 용어 수법입니다. 법의 맹점이나 법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대목을 꼭꼭 찝는 거,
이것이 바로 법꾸라지들의 행동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여기에 써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을 했으면 위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그러면 그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만든 거는 그 자체로 뭐가 됩니까? 예, 사기가 되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가 됩니다. 즉 얘는 지금 뭔가 크게 하나 실수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나 사문서 위조가 안 되려면요, 얘는 뭐가 해야 된다? 애시당초 사기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사기죄로 들어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소를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법꾸라지들이 흔히 쓰는 궤변이고요. 이런 궤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처벌을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 김진우 씨는요,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논리로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김진우 씨의 주장은요, 사실과도 좀 다릅니다. 자, 길게 설명할 거 없이요, 사례를 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강욱 의원과 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썼다는 것이 아니라 인턴 활동 시간을 과도하게 썼다라는 거죠. 뭐 16시간인지 60시간인지 그에 훨씬 못 미치는데 마치 훨씬 초과해서 한 것처럼 썼다. 즉 인턴 활동 시간을 과도하게 썼거나 모호하게 썼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 역시 인턴 증명서는 본인이 쓸 권한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 쓰여졌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됐죠. 근데 인턴 증명서 기껏 그거 가지고 인턴 증명서 썼다고 해가지고 최강욱 의원한테 무슨 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떤가요? 예, 그 참 이름도 생소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미 복역을 했죠. 그런데 보세요. 김진우 씨의 논리라면 설령 대학 입학 자료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측에서 알아서 잘 걸러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딱히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호한데 그런데도 전부 다 사문서 위조니 또는 뭐 업무 방해니 이런 등등의 책임을 지게 됐어요. 우리는 되게 황당무계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김진우 씨가 한 거는요, 공공기관에 제출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이게 위조든 아니든 공공기관에 제출할 문서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금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에 국고에 손실을 끼치려고 하는 국민의 혈세에 손실을 끼치려고 하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신공영 등 다른 회사의 인감이 사용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어도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이익을 편취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과태료로 끝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최은순이 했던 얘기야 어떻게 보면 참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은순은 내가 위조했니? 안소영인가는 그 사람 내 동업자가 했을 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제출한 건 내가 제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걔가 제출한 거야. 나는 그냥 써줬을 뿐, 만들어다 줬을 뿐이야.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궤변이 있죠. 그러고 보면 이 박찬대 의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뻔뻔스러움과 이 위조라는 것도 집안 내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 김건희는 뭐 오죽했나요? 그죠? 예, 정말 집안 내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유영재님, 징역 10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미리 봉사활동에 사인한 뚜껑 딸, 예, 그렇죠. 나아가야지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그래요. 지들이 하는 거는 다 괜찮아. 지들이 하는 건 다 별거 아니야. 남이 하는 거,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의 반대편,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범죄.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기가 차죠. 이런 뻔뻔스러움이 통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법부나 우리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떤 분들이 보니까 예, 가족이 전체가 사기꾼이라고. 가족 전체가 사기꾼인 건 맞죠. 근데 가족들이 왜 이렇게 전체가 사기꾼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사기를 쳤는데 걸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검찰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법, 그 법이 사기꾼들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거기에 검사, 사위 혹은 검찰 조직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거지. 검사가 도둑놈을 도와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검사는 자신들이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같은 경우 보세요. 지는 말이야. 지가 수사하는 지 수사 대상자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바꿨다든지 핸드폰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근데 한동훈 지는 지금도 아직까지 핸드폰 그 비밀번호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안 뺏기려고 몸싸움하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자가 법 할 수 있는지 참. 더 문제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데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찍들. 솔직히 같은 하늘에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